안녕하세요. 김영희 선생님입니다. 요번 수능이 드디어 끝났네요. 요번 수능 되게 많이 어려웠죠. 학생들이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문이 짧은데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니. 저랑 같이 요번 수능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보시고 다음 수능이랑 다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지문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지문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첫 번째 지문에서부터 많이 어려워한 친구는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자, 첫 번째 질문해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거는 말해주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독서가 위대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뜻일까요? 독서가 위대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독서의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 모습입니다. 아, 진짜 무너졌네요. 근데 여기 여전히 책이 있어요.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거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자, 우린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한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은 항상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글의 최소한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죠. 또 기억이랑 표시되어 있다라는 건 이게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서가에 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아,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무언가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추상적인 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아, 무언가 구체적인 거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봅시다.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이 로서라는 연결어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로서가 나오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제공하는 게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 얘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게 독서의 기능이다. 독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독서를 왜 하는 이유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목적. 자,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이다. 아, 책은 문화유산이자 대화래요.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 나왔죠?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아, 성장시켜 삶을 바꾸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군요. 이런 의미에서 독서를 자기 성찰 행위이며 하나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도 많이 나왔죠. 이며, 요며 이런 게 나오면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동등한 무게로 중요하다. 문법적으로 보면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둘 다 무게는 중요합니다. 사생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된대요. 독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약간 내면적인 게 강하네요.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항상 나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라는 앞내용보다 뒷내용이 중요합니다.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했다. 이런 문제, 선지가 나오면 피해가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네요. 아, 그러면 이 문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본다. 내면, 성장,
뭐 약간 이런 거 그렇죠. 자기 성찰. 뭐 이런 거에 독서의 그런 기능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숙고 시간 뭐 이런 거 이게 이 문단의 중에서는 그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갑시다. 또한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거란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할 거란 걸까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이는 앞이라는 문단의 관계는 플러스라고 봐야겠죠. 독서는 자신의 둘러싸인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대요. 자, 그러면 이 니은이 됐다는 건 니은도 뭔가 문제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 인식, 문제 해결 논리, 문제 해결, 그쵸? 논리, 힘. 그런가 봐요. 그러면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자, 글씨가 너무 안 이쁘죠? 자, 글씨를 다시 씁시다. 논리, 힘.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래요. 독서는 지식을 읽고 여기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하네요. 앞에는 좀 내면적인 얘기를 했다면 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은 독자에게 올가는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하면서 수단이죠. 세상을 바꾼다. 독서를 통해서 세상도 바꾼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는 이 시간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니라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아니라는 앞에 문장이 중요하고 앞에 문장이 안 중요하고 뒤에 문장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그치는 것 더하기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나는 사과가 아니라 배를 먹겠다라고 한다면 사과 아니라 배라고 한다면 얘는 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사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라고 한다면 사과, 배 둘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아니라 두 개를 되게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 그게 딱 나왔네요. 요것도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어야 된대. 이해도 해야 되고 판단하고 분석도 해야 되네. 그죠? 자,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사죄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다. 이 사람은 시대적 사죄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 싶었대. 이 사람의 이유는. 자, 그러면 이거는 외부적인 그런 거겠죠. 실질적. 아까는 내면적인, 이 문단은 내면적인 얘기를 했다면 3문단은 실질적 이런 걸 얘기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외부 세계를 확장이다. 자, 이건 2문단 얘기고 이건 3문단 얘기겠죠.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자,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독서가 지닌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이게 목적입니다. 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얘는 수단이겠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볼 때 기억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거 기억나왔을 때 기억이 뭔지 한번 써봐야 되죠. 이거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에 선 이유.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에 선 이유. 친구들이 이거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적는 거 힘들죠. 근데 적어야지 기억이 나고 그래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열심히 적는 연습을 합시다. 기억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에 이 앞에 있었는데 그렇죠?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 있죠? 1번은 아니에요.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우리 아까 아니라 봤는데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러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혹시 남은 것도 한번 볼까요? 항상 정답을 찾을 때는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여기 있죠? 자, 자신의 삶에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할 시간이 필요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자, 세상에 대한 안목을 익히는 지식을 얻기 위해 라는 거는 요거 있네요. 세 번 여기 있네. 안목을 키우기 위해. 그래서 3문단에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럼 2번을 봅시다. 보기는 니은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죠. 자, 니은 뭡니까? 둘러싼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논리여야 해. 문제 해결 논리 힘. 자, 이거 볼까요? 문제 해결 논리 힘. 하려는 문제와 그렇다면 이 보기는 몇 문단에 해당하는 걸까요? 3문단에 해당하는 거죠. 이 보기를 봤을 땐 이게 몇 문단에 해당하는 건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보기는 보통 특정 문단이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3문단 보겠죠.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래요. 해법을 찾을 때 관점이 다른 책을 본다라는 거죠. 자, 먼저가 나왔습니다. 이 먼저 같은 담화 표지가 나온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나열을 할 수도 있어요. 먼저,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또 이런 식으로 해법을 찾는 방법이니까 순서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얘는 순서인 것 같죠? 1번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1번이죠. 이어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이게 2번이에요.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 비교 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3번이라고 하나를 크게 할 수도 있고 하나 하면서 한번 하나 찍고 여기서 하나 찍고 여기서 하나 찍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일단 크게 3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 다시 이로써 나왔죠. 여기가 수단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4번이겠죠. 나아가니까 그 다음 단계겠죠. 더하기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해법을 찾는 거겠네요. 그리고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면 수단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여야 되니까 1번 봅시다.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겠군.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한다. 이거 맞죠?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 대조, 검토함으로써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봐야겠군.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합니다. 다각적,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맞겠죠? 2번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고 역시 자신의 관점을 관점을 재구성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이해하죠. 자, 5번은 뭐가 문제냐? 다 맞는 것 같아. 그럼 5번이 답이겠죠. 5번은 뭐냐?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거지.
비판적 판단을 유보한대요. 유보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미루는 거죠. 네. 비판적 판단을 미루는데 그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비판적 판단 안 한대.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을 경고히 한다. 생각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러면 얘는 해법을 찾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에요. 이런 지문을 볼 때, 이런 선지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뭔가? 문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선지 같은 게 이렇게 둘로 갈리잖아요. 근데 앞에 문장은 맞는데 뒤에 문장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조금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선지에 나온 문장은 단어 하나만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장 하나가 통으로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문장 두 개가 다 맞는데 달리나 아니라 같은 걸로 연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3번을 봅시다.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3문단 나왔죠. 그럼 2문단이 나올 확률이 좀 높긴 하겠죠.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정보 습득. 그럼 보통 3문단에 대한 얘기겠죠. 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일지만 바랐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대요. 내면의 성장은 어디 나왔던 내용이더라? 이 문단에 나온 내용이죠. 윤동주 편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바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세상 느낀대요.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바꾸는 시간. 이거 지금 이 문단에 대한 얘기였죠. 자기 성찰의 행위.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 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이 문단에 대한 얘기네요. 진짜. 그러면 자,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행을 떠나는 거니까 실제로 갔잖아요. 그리고 자, 2번은 뭐가 틀릴까요? 자, 문학 분야의 편중되었던 독서 습관을 버리고 정보 습득이면 보통 비문학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를 반성하고 그런 얘기 없는데요. 내면적 성장의 도구로서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건 앞문장은 맞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매체라는 건 뭐 영화일 수도 있고 TV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 없는데 매체는 그냥 책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죠. 개인의 지적 성장에서 머무는 독점 한계를 지적하고 그런 얘기 없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지문을 분석해 봤어요. 다음 영상에선 두 번째 지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면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영상에서 그럼 만나봅시다. 다음 영상에 있는 지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찬찬히 풀어보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